집 주인분들이 그냥 내 손에 5천만 원만 쥐어줘요 이러면은 6천만 원, 7천만 원의 매물을 올린단 말이야. 맞아. 당신들이 수수료 더 받는 거는 업해갖고 영상 올리는 거는 나도 그거 몇 건 아는 거 있는데 그럼 내가 고소할까? 이렇게 해버리면 최대 피해자가 누구냐면 시청자들이라고요. 이거를 계속 무료로 공짜로 받아볼 수 있는 채널이 어디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골에 여러분들 빈집 관련된 거 유튜브에 많이 구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도 저희 채널에 많이 출연을 하셨는데 마니TV님 이야기를 할 건데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최근에 마니님이 빈집을 못 올리고 계세요. 고민이 깊어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니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고 계신데 제가 조금 답답해갖고 오늘 좀 인터뷰를 하자고 졸랐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빈집을 나서서 열심히 올리고 있는데 최근에 왜 빈집을 못 올리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잠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니님. 반갑습니다. 네, 다짜고짜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빈집을 못 올리게 되셨어요? 요는 내가 공인중개 면허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지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는 내가 부동산들이 취급을 안 하는 정말 시골에 허름한 빈집들에 사람 살게 하자 하는 컨셉이었으니까 공인중개사들도 별로 신경을 안 쓴 부분도 있어요. 또 매매가 아니고 임대집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럼 뭐 임대가 1년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되는 임대료를 받는 시골집을 소개를 해주니 공인중개사분들도 그거 신경 안 썼지요. 근데 최근에는 엄청나게 어려운가 봐. 이쪽 업계들이 시골의 땅이나 집들이 완전 거래 절벽이 됐다시피 하니까 그것 또한 꼴 보기 싫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저런 뭐 태클이 들어오는 걸로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전화를 받으신 거죠? 네, 직접적으로 전화를 받아서 그분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왜냐하면 돈을 쫓아가는 분들은 돈이 되지 않는 일을 왜 하냐 이제 이거죠. 그렇지.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빈집이 안타까워서 시작한 콘텐츠인데 사람 살게 하자가 주제다.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세상경을 끼고 네가 그럴 리가 있나? 돈도 안 되는데 왜 그 먼 거리를 운전해 가고 그 드론을 띄워서 막 집을 찍고 그걸 왜 하냐? 미쳤습니까? 그걸 왜 합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빈집이 사람 살게 하자는 취지로 갔는데 이게 돈하고 엮여버리면 아무도 안 할 거라는 거지 이제 앞으로는. 그 부분이 이제 안타까운 거고 한편으로는 진짜 한 푼도 안 받았냐, 자기네가 회원이 엄청나게 공인중개사가 많은데 그 소개한 집들 쫙 풀어서 찾아보면은 돈 준 집 나오면은 바로 고소할 거다 막 이러더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나도 좀 욱했지. 중간 좀 욱하긴 했었고 그 마음 같아서는 그러면 당신들이 수수료 더 받는 거는 내지는 업해갖고 영상 올리는 거는 나도 그거 몇 건 아는 거 있는데 그럼 내가 고소할까? 확 싸붙이고 싶더라고. 실제로 공인중개사분들이 수수료가 0.6%인가 그래요? 0.6까지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아니 5천만 원짜리 시골에 집 하나 팔아봐야 30만 원 보고 그 먼 거리를 손님 모셔다가 데리고 오고 왔다 갔다 안 한다고. 그런 사람들 다 대놓고 얘기해요. 한 200, 300 달라고. 그렇죠. 제가 이제 마니님을 먼저 인터뷰하자고 요청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마니님이 올리는 집들 대부분 99%가 부동산에서 전혀 손대지 않는 매물이야. 심지어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뭐 그린대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정책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돈을 써서 업로드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근데 그런 지자체 입장에서 봤을 때 마니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바보 같은 짓이 맞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비용 한 푼 안 생기는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번 사건이 불거졌는지 저희는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보자면 그 수많은 물건 중에 한 건 정도가 이제 부동산에서 원래 내놨던 물건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이게 부동산에 내놓으니까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근데 마니님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랜 기간 동안 빈집 관련된 콘텐츠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구독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인분께서 이제 마니님한테 부탁을 하신 거예요. 부동산에 내놔도 안 나간다. 왜? 부동산에서도 물건만 받아놨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뭐 내놨어요, 뭐 연락 오겠죠,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근데 마니님은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으니까 홍보를 하니까 바로 연락이 왔겠죠. 근데 이제 그게 열이 받은 거야. 그리고 나는 임대를 놓자 그러잖아. 이제는 시골에 땅을 사고 집을 짓는 시대는 갔어요. 임대하는 집을 얻어서 몇 년 살아보고 괜찮으면 그때 투자를 하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임대집,
그러니까 그 집도 임대를 놓는다고 영상을 올리고 바로 계약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승질이 나는 거지. 그렇지. 우리가 팔려고 했던 매물인데 내가 인터셉트를 한 걸로 보이는 거지. 근데 그분 입장에서 이게 부동산에 아무리 내놔도 안 팔리니까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쵸. 또 그 농지에 있는 무허가 주택이다 보니까 양성화하기 전에 물건이라서 그렇지. 묶어서 팔 수도 없는 물건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태가 벌어진 거고. 본인들 입장도 물론 있겠죠. 부동산에서도 이제 자기들도 워낙 거래가 없다 보니까 이런 거 한 건 두 건도 소중한 건 알겠는데 근데 그래봐야 몇십만 원일 거란 말이에요. 몇백만 원이나 뭐 1, 200만 원이거나.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완전 기분이 나빠갖고 한 번만 더 하면 아예 고소를 해버리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마리님 입장에서는 지금 가뜩이나 이제 그런 컨텐츠를 올릴 수 있는 집들도 좀 적어지고 있는 와중에 또 다른 것도 바쁘세요. 최근에 막 이런저런 행사도 많고 해서 바쁜 와중에 아 그럼 나 그냥 안 할란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최대 피해자가 누구냐면 우리예요. 시청자들이라고요. 이거를 계속 무료로 공짜로 받아볼 수 있는 채널이 어디 있어요. 부동산에서는 돈 안 된다고 안 해. 지자체에서는 예산까지 투입해서 하는데도 세금은 들어가는데 물건은 없고. 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료를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집을 구하시면 됩니다라고 해도 공인중개사분들은 임대집은 또 취급을 안 하거든. 돈이 안 되니까. 그리고 공인중개사분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집 주인분들이 그냥 내 손에 5천만 원만 지어줘요 이러면은 6천만 원, 7천만 원의 매물을 올린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집을 사는 입장에서는 7천만 원의 집을 사. 그러면은 집 주인한테는 5천만 원만 줘요. 처음 계약은 그래 놓고서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 선심 쓰듯이 그래도 귀촌하시는데 수수료는 안 받을게요. 잘 사세요 이런단 말이야. 엄청 선심 쓰듯이 맞아. 수수료는 집주인한테 봐도 받고 그렇죠. 사시는 분들한테도 받는데 그렇죠. 시골 사러 오시는 분이니까 제가 그냥 집주인한테만 받을게요. 수수료 안 내셔도 됩니다. 이러면 집 사는 사람은 되게 고마워한단 말이야. 그럼요. 눈탱이 맞은지 모르고 고마워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이 집주인한테 자 계약금하고 다 한 6,500에 계약금 들어왔지요? 그럼 나중에 간단 말이야. 내 손에 5천만 원만 지어줘 했으니까 차액 주세요. 이분들은 또 현금으로 받아와요. 통장에 이력을 남기면 안 되니까. 아유, 누구나 잘 아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임대집을 올리는 내가 눈에 가시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싫어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은 또 발로 뛰어야 되는데 발로 뛰는 거는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나 또한 아름아름으로 그러면 소개를 할 수는 있어요. 채널에 안 올리고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아름아름 소개를 해줄 수는 있어. 근데 그게 드러나고 안 드러난다의 뿐인 거지. 그렇게 되면 나는 보통 집주인 전화번호를 올려놓고 바로 계약을 하시게끔 해놓는데 이 부분이 이제 또 한 단계를 거치게 되는 불편함이 있죠.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 전화하셨던 부동산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한 게 저 같으면 오히려 제가 부동산 그분의 입장이었으면 저 같으면 차라리 협업을 제안했을 거예요. 내가 이런 물건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나는 홍보의 수단이 마땅치 않다. 근데 본인은 홍보가 잘 되니 본인이 마니님이 올리는 그런 정말 뭐 진짜 주인하고 전화해갖고 설득해갖고 제발 임대 좀 놔주세요. 이런 매물들은 하시라 하시는데 우리가 매물 갖고 있는 것들은 또 우리가 매물 갖고 있는 대로 갖고 있는 거지만 근데 또 자기들은 갖고만 있어봐야 안 빠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올려줄 수는 있겠냐. 대신에 우리가 뭐 기름값 정도는 드릴게. 저 같으면 차라리 협업을 제안했을 것 같아요. 나를 중개 보조인으로 등록을 해서 활용을 하라 이거예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거였어요. 저런 게 있어요. 유튜브를 하는 공인중개사분들이 몇 분 있단 말이야. 그분들한테 주는 거야. 내가 5천만 원짜리 매물을 받아와. 그러면 유튜브를 하는 그 공인중개사한테 찍어 올려. 그러면은 여기에서 돈이 부풀려지고 찍어 올리는 사람한테 부풀려지고. 맞아요. 그러면 이분은 올릴 때는 무조건 최하 6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영상 그렇죠. 올릴 때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팔면 저 사람 500 먹고 나 500 먹고 집주인 5천에 가져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는 사람만 손해잖아 근데. 그렇죠. 사는 사람은 아이고 나한테는 수수료 달라고 안 하네 고맙네 눈탱이 맞은지는 모르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피해는 결국은 소비자한테 간다는 거죠. 그렇게 가지 말자는 건데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지금도 알고 있어요. 얼마 튀겨서 팔고 어느 공인중개사가 수수료를 500만 원을 받고 알고 있어. 근데 나도 신고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그 지역의 유튜버랑 공인중개사분들끼리 뭐 싸움 났다더라 뭐 이런 어떤 이미지를 나는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유튜버들은 돈을 버는 곳은 유튜버들이 조회수로 수익을 그렇게 많이 올리지 못해요. 그러면 뭐로 돈을 버냐 하면 유료 광고로 돈을 번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유료 광고를 찍으면 뭐 초심을 잃었네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네, 맞습니다. 절대 그렇게 보실 게 아니야. 유튜버들이 성장을 하면서 유료 광고를 찍는 거는 적극 장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더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처럼 돈을 버는 유료 광고를 찍는 곳은 그래도 공개적이잖아요. 세금 계산서도 끊어. 그리고 업체의 제품 이런 거를 찍으면서 돈을 받아야 건전한 그렇죠. 광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귀농귀촌 사기 피해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컨텐츠를 몇 개 찍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는 비용들, 뭐 왕복 한 6시간씩 왔다 갔다 하는 적도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공짜로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본인의 이득만을 위해서 전화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마리님이 얘기한 것처럼 업체에서 광고를 주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저희가 사람 2명이 하루 6시간 운전해서 그리고 영상을 또 찍어서 집에 와서 편집해서 저희 채널에 업로드하는 걸 공짜로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저희 입장에서 계산해 보면 원가로만 따져도 그냥 한 번 갔다 오면 100만 원이에요. 누가 믿겠냐고 근데. 그러니까. 에이 딜 얼마 받잖아. 얼마 받았어 말해봐.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빈집을 찍어서 올리는데 돈 안 받고 찍어 올린다 그러면 안 믿는 거지. 그치. 공인중개사분들은 절대 안 믿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빈집들이 너무 안타깝고 정말 시골 와서 살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처음부터 큰 돈 들이지 말으라고 연결을 시켜주고 싶은 마음에 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군 의회를 한번 찾아가려고 그래요. 가서 정책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는 어떤 좀 제도를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이 지역으로 올려는 분들한테 그쵸. 다른 지자체처럼 빈집 하나 잡아서 5천만 원 들여서 집을 수리해 갖고 10,000원 아파트 10,000원 빌라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빈집하고 빈집 거는 사람하고 연결만 시켜줘도 얼마든지 올 사람 있다. 이거를 제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 달라 이거지. 아예 법을 바꾸는 건 힘드니까 지방에서는 그러니까 빈집이라든가 촌집, 시골집에 한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 대신 뭐 소개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지 않고 대신에 그런 것들은 군이나 지역사회에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비용을 일정 부분 뭐 건당 얼마씩이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대신에 이 집을 구하고자 하는 귀촌하는 분들한테는 비용 부담이 전혀 없게끔 원가도 다 공개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꼼꼼하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면 이게 지금 지역사회에서도 있잖아요. 유튜브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빈집 문제 때문에 1년에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 억씩 막 비용을 쓰고 있는 것들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역에 있는 유튜버들을 활용하면 진짜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면 또는 공짜로도 이렇게 마리님처럼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요번 사태도 마리님이 어쨌든 뭐 군수님이라든가 시의회, 군의회에서 얘기를 해서 좀 잘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돈을 그동안에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첫 정책이 나갈 때부터 인건비로는 못 쓰게 만들었다고. 왜 못 쓰게 만들었냐? 왜? 현장에서 발벗고 뛰는 사람들한테 인건비로 쓰게 해야 그렇죠, 맞습니다. 고용 창출도 되고 그렇죠, 사람을 써야 정부가 들어오지. 그렇죠, 왜 맨날 그거 갖고 문화센터나 짓고 화장실이나 뜯어고치고 돈은 다 썼는데 그렇죠. 효과는 하나도 없는 일을 하냐는 거지. 문화센터 지은 뭐에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인건비로 쓰게 하고 그러면 이게 고용 창출이 되지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여부에 따라서 빈집에 사람을 살게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인구 유치도 되지요. 그렇죠. 또 빈집 그 애물단지에 어떤 빈집에다가 생명을 넣는 활용 가치도 올라가죠. 이걸 왜 안 하냐고. 그리고 그분들이 또 귀촌하시면 여기서 소비를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여주에서 쓰는 생활비가 엄청나요. 왜냐면 도시에서 쓰는 습관을 못 버려요. 시골 가도. 그러면 저희가 먹고 마시는데 생각보다 많은 돈을 쓰거든요. 근데 시골의 어르신들 보면 진짜 한 달에 20만 원 쓰시나요? 안 써요, 돈을. 아유, 노인연금 통장에 들어오면 그것도 이쪽으로 옮겨서 100만 원 만든다고 계속 안 써. 옮겨만 놓지.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은 이게 쓰던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활동하면서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소비를 할 수 있고 또는 퇴직해서 좀 소비 여력이 많으신 분들이 지역사회에 들어와야 그 지역에 계신 분들보다 아마 한 20배 이상 쓰실 거예요. 그래야 또 경제도 살고. 제가 지금까지 오신 분들을 보면 나름의 도시에서 살면서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오면 빈집을 보러 오가면서 쓰는 경비, 그리고 운이 좋아서 이제 계약이 돼서 산다 그러면 그 집을 수리하는 이 또 수리하면서 들어가는 돈, 그게 다 지역 내의 시장에서 매출로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효과를 계산을 한다면 큰 돈 들이지 않고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안타까운 건 지역의 유튜버들을 잘만 활용을 하면 큰 돈 들이지 않고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맞아요. 요 얘기를 가지고서 제가 군 의장님을 찾아간다고 전화 통화 해놨어요. 찾아가서 요 얘기를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네네. 군수님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이도저도 해서 행정에서 뭐 받침을 안 해준다면 나 또한 채널의 어떤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리님이 지금 이렇게 또 고민하시고 또 실제로 이제 움직이고 계시다고 하니까 요게 좀 잘 돼서 좀 모범 사례로 해서 이렇게 각 지역 사회별로 좀 전파가 돼서 좋은 사례가 한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나는 그 확신이 있어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프로세스를 통하면 큰 돈 들이지 않고 지역의 빈집에 사람 살게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정착이 되면 전국의 빈집 문제로 고민하는 지자체들한테 어떤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선도 지자체가 될 수가 있거든. 그거를 나는 확인받고 싶고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검증하고 싶은 그런 욕심에 그렇죠. 그래서 저를 돈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일을 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 달라. 이 말을 나는 하고 싶은 거예요. 일이 하고 싶다. 야, 요즘 세상에 솔직히 뭐 누가 돈 안 되는 거에 이렇게 열정을 바칩니까?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마니TV 또 찾아가셔서 아직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구독을 많이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마니님이 좀 더 힘을 얻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커지고 그리고 또 마니님이 더욱더 커지면 나중에는 뭐 진짜 지역사회에서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내려와서 마니님이 직접 어떤 사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으면 좀 더 실전 경험이 묻어있는 이런 정책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힘이 생기려면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하나 힘이 모여서 우리 시민들은 힘은 모래알갱이 같지만 이게 또 뭉치면 못할 게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또 저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의지가 있는 분들을 우리가 좀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답답해서 이런 것들 마니님이 최근에 나 안 할래 자꾸 이러시길래 좀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전국의 빈집 문제로 고민하는 지자체에서 해결책을 찾고 계신 분들 답은 나와 있습니다. 실행으로 안 하시니까 문제인 거고요.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달려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실전 경험이 있고 운영해보고 사람들 상대해본 진짜 살아있는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전문가로 좀 많이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